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드데스크의 브렌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약 5달 전쯤에 리뷰했던 뛰어난 가성비의 휴대용 레트로 게임기가 있죠. 엔버닉의 RG35XX-입니다. 플스1까지를 지원하고 휴대성도 좋고 무엇보다도 가격이 저렴한데 기기 퀄리티가 좋은 편이어서 상당히 큰 히트를 쳤던 엔버닉의 엔트리급 모델이었는데 이번에 이 RG35XX의 후속 기종이 출시되어 준비했습니다. RG35XX 플러스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성능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오늘 이 제품은 쉽게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타오바오 이용 시 중국어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께서 사용하시면 좋을 구매 대행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항상 제 채널에 소중한 제품들을 제공해 주고 계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리뷰 내용에는 일절 터치가 없었어요. 지금 리뷰 시작합니다. 일단 케이스입니다. 제품 그림과 모델명이 적혀 있어요. 구성품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케이스 저는 64기가 마이크로 SD 포함 제품을 구입했는데 순수 제품 가격은 약 8만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보호 케이스가 따로 오더라고요. 딱 기기 하나를 넣어 다니기 좋은 크기였습니다. 이 외에 상자 안에는 USB-C 타입 케이블과 설명서 그리고 엔버닉의 장점이죠. 글라스로 된 액정 보호 필름, 와이퍼, 기기 한 대와 주문한 마이크로 SD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스펙입니다. 전작에 비해 업그레이드된 요소가 많은데 간략하게 말하면 전작은 플스1까지를 돌리는데 적합한 칩셋과 램을 갖추고 있었고 이번 작은 PSP까지도 어느 정도 돌려볼 수 있는 말하자면 제가 일전에 리뷰했던 X55 정도와 비교할 수 있는 성능으로 올라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메인과 그래픽 칩셋이 변경되었고 램도 1기가로 크게 늘어났어요. 시스템은 리눅스 기반이고 인터페이스는 한글 지원에 배터리 용량도 3300mAh로 늘어났고 미니 HDMI 포트를 사용한 TV 연결과 블루투스, 와이파이 연결을 지원합니다. 다만 블루투스와 와이파이가 막 모든 걸 다 하게 만들어주는 건 아니라는 거 뒤에서 이야기 드릴게요. 일단 기기 디자인을 보죠. 제가 받은 건 그레이 컬러입니다. 제일 고전적인 게임보이 느낌의 컬러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이런 느낌이에요. 크기 비교를 해보죠. 좌측에 제가 기존에 리뷰했던 RG35XX 이고 우측은 제가 별도로 갖고 있는 미유 미니 플러스입니다. 사이즈가 전작과 거의 차이가 없다?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디자인도 아주 작은 디테일의 변화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미유 미니 플러스는 원래 RG35XX보다 좀 작은 기기였어요. 기기의 사이즈를 말씀드릴게요. 가로는 81, 세로는 117, 두께는 가장 넓은 가운데 쪽을 기준으로 25mm, 무게는 시축결과 184.5g인데 전작 대비 고작 7g 정도가 무거워진 거라 실사용 시 체감이 잘 되질 않습니다. 즉 성능 향상과 배터리 용량 추가가 있지만 휴대성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볼게요. 전면에 640에 480 IPS 디스플레이, 메뉴 버튼과 셀렉트 버튼, 십자 방향키, 4버튼, 그리고 스피커 홀. 하단에는 USB-C 타입 포트와 3.5파이 이어폰 잭, 우측면에는 전원, 리셋 버튼과 TF 카드 슬롯이 2개. 그냥 마이크로 SD 카드 다 쓰시면 됩니다. 위쪽이 OS가 포함된 메모리를 넣는 것이고 추가 게임 메모리가 있다면 아래 슬롯에 꼽으면 되세요. 상단에는 상태 표시 LED와 마이크로 HDMI 포트, 좌측면에는 볼륨 버튼. 이 볼륨 버튼이 디테일하게 보면 살짝의 변화가 있습니다. 후면에는 LR1, 2 버튼이 늘어져 있는데 전작 대비 LR2 버튼에 이 바닥면이 사선지게 깎여 있어서 물론 잘 누를 일이 없는 버튼이긴 합니다만 실제 조작 시 필요할 때 누르기가 쉬워진 게 사실입니다. 작은 발전 요소이고 전작은 기기를 열려면 사방의 육각 나사를 다 풀어야 되는데 이제는 배터리 고장 시 가운데에 이 십자 나사를 풀어서 배터리를 추출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배터리가 내부에 단자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맨날 배터리를 휴대하고 다니면서 바꿔가면서 쓰라는 의미는 아니고 고장이 나면 보수가 좀 더 쉬워졌다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되세요. 기기는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 켜지는데 구동 딜레이는 버튼을 딱 누르기 시작한 시점부터 약 20초 내외였습니다. 이쪽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이라면 물론 충분히 답답한 속도인데 사실 고전기기 쪽에서 막 심하게 긴 건 아닌 편이에요. 메인 화면을 보죠.
상단부터 시간, 볼륨, 배터리 인디케이터, 그리고 메인 모드들이 쭉 눈에 들어오는데 초반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일 좌측에 현재 게임 롬 모드, 그리고 바로 옆에 RA 게임이라는 모드가 보여요. 게임 롬 모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A가 선택이고 B가 뒤로 가기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PSP부터 해서 쭉 지원하는 게임 플랫폼들이 보이죠. 네오지오나 파이널번, 슈퍼 패미컴, 메가드라이브, 맘에, 게임보이 같은 건 당연히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화면 정지를 하면서 어떤 게임 플랫폼들을 지원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게임 플랫폼은 웬만큼 이 상태로도 다 있어요. 그런데 일단 드림캐스트와 NDS가 안 보입니다. 이 게임론 모드는 말하자면 엔버닉의 자체 인터페이스 모드라고 보면 되세요. 화면 구성도 전작인 RG35XX-와 거의 동일합니다. 해당 플랫폼에 들어가 보면 우측에 썸네일이 보이고 A키를 눌러서 게임에 진입, B키를 눌러서 뒤로 가기, 스타트를 눌러서 즐겨찾기를 하는 겁니다. 현재 별표가 떴다가 사라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버티컬 아케이드 모드는 화면을 세로로 돌려서 종스크롤 슈팅 게임을 우리에게 익숙했던 오락실과 같은 화면 비율로 꽉 차게 플레이하는 모드입니다. 뒤에서 플레이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게임 하나를 진입해서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메뉴 버튼을 누르면 게임 종료와 저장, 로드, 리스타트, 화면 효과 변경과 백라이트 밝기 조정 정도가 가능합니다. PSP 게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쉽게시 타오바오 대행이다 보니까 중국어 내수 버전을 받았기 때문에 특정 플랫폼의 게임들은 타이틀이 이렇게 중국어로 뜨는데 여러분들이 구입하실 대부분의 버전은 영문으로 타이틀이 뜨는 국제 버전일 거예요. 참고로 리스트에 보이는 모든 게임롬은 원래 존재하는 것이 대다수이고 제가 추가로 넣어둔 것도 일부 존재해요. 게임롬 관련해서 공유나 구하는 곳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는지 등의 존재 여부 문의는 일절 받지 않습니다. 저작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해서 그래요. 게임을 하나 들어가 보면 플레이가 시작되는 게 보이죠. 이 상태에서 메뉴를 한번 눌러볼게요. 앞에서 보셨던 인게임 메뉴 진입과는 뭔가 다른 게 뜨죠. PPSSPP 자체의 인터페이스가 PSP 모드에선 뜹니다. 당연히 여기서도 세이브 로드가 가능하고 이외에 레이아웃 커스텀이나 디테일한 게임 설정 등 많은 것들이 가능해요. 특히 고사양 PSP 게임을 플레이할 때 렉이나 딜레이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픽 항목의 프레임 생략과 자동 프레임 생략 그리고 버퍼 효과 건너뛰기 등을 조절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고사양 게임 기준으로 얘기를 다시 한번 드렸어요. 게임론 모드는 여기까지이고 이제 RA 게임 모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진입해보면 뭐가 엄청 많이 뜨죠? 이게 RG35XX 플러스에서 진정으로 지원하는 게임 플랫폼들입니다. 당연히 게임론 모드에서 보신 것들은 다 들어가 있고 딱 보기에도 추가로 드림캐스트가 보이죠? 그리고 넘기다 보면 NDS도 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 있네요. 제가 받은 64기가 메모리 버전 기준 드림캐스트와 NDS 게임도 안에 들어가 보면 다 보이더라고요. 게임 하나를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CPS에서 보셨던 것과 동일한 캡틴 코만도예요. 게임 진입 후 메뉴를 누르면 게임론 모드에서 보던 것과 전혀 다른 것들이 많이 뜹니다. 세팅을 할 수 있는 항목들이 훨씬 많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RA 모드는 레트로 아크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모드인데 엔버닉 자체 기반의 게임론 모드에 비해 더 많은 게임 플랫폼도 지원하고 세팅도 내가 원한다면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그럼 이 RA 모드는 단점은 없나? 지금 CPS1에 캡틴 코만도를 켰잖아요. 보시면 세이브를 할 수 있는 항목이 보이질 않죠. 즉 플랫폼에 따라 세이브를 지원하지 않는 것들도 존재하더라고요. 이게 추후 패치 등을 통해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참고로 이 RA 모드에서의 퀵 세이브는 메뉴와 뒤쪽에 R1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되고 퀵 로드는 메뉴와 뒤쪽에 L1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됩니다. 그런데 세이브 기능이 없는 지금 같은 플랫폼은 퀵 세이브 역시 되질 않더군요. 일단 CPS 게임들이 다들 이렇던데 이런 게임들의 경우 저는 엔버닉 자체 게임론 모드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지만 거기서는 동일한 플랫폼에 동일한 게임인데도 세이브 모드가 있고 세이브가 잘 돼요. 다시 메인 화면으로 가서 즐겨찾기입니다. 최상단을 보면 내가 선택한 게임에 따라 게임 플랫폼과 옆에 RA라고 적힌 게 보이죠.
레트로아크 인터페이스에 게임을 즐겨찾기 했다는 뜻이고 동일한 게임이라도 게임론 모드에서 즐겨찾기를 하면 지금 보이시듯 이 RA 표기가 사라집니다. 즉 게임 롬 모드에서건 RA 모드에서건 즐겨찾기를 하면 모두 이곳에 모이게 되고 구분 역시 해준다. 이건 제법 편리하더군요. 다음은 플레이 히스토리, 검색, 메인 설정 항목입니다. 배터리 전압 체크와 화면 잠금 시간, 백라이트 밝기, 날짜, 언어 설정 등등을 할 수 있고 네트워크 설정에 한번 들어가 보면 블루투스, 와이파이, 문라이트 세팅이 가능한데 문라이트는 PC의 게임을 이 기기로 스트리밍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저도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진 않았고 블루투스 설정은 사전에 테스트를 해본 결과 블루투스 이어폰은 못 잡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일단 제 갤럭시 버즈2는 검색이 되긴 하는데 소리 출력이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블루투스 연결 기반의 게임 패드는 연결이 가능한데 이것도 기종에 따라서 연결이 안 되는 패드들도 일부 존재하는 듯 했습니다. 참조하세요. 와이파이는 연결을 하면 네트워크 플레이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막 인터넷 창을 여기다 띄워놓고 검색을 하고 유튜브를 보고 이런 건 할 수 없는 거죠. 이 외에 화면 구성과 소리 세팅 등등을 변경 가능하고 게임기 종료 시에는 마지막에 이 종료 항목을 선택해도 되고 그냥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줘도 전원이 꺼집니다. 자, RA 모드와 게임론 모드가 양쪽 다 존재하다 보니까 설명이 길었어요. 이제 게임 플레이로 들어가 볼 텐데 이 기기 아날로그 스틱이 보시듯이 없죠. 미리 말씀드리는데 갓 오브 워, 체인 오브 올림푸스의 경우 제가 받은 이 기기 기준으로 기본 탑재가 되어 있고 또 기본 세팅이 아날로그 스틱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플레이가 처음엔 불가능했는데 매핑 설정으로 십자키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바꿨습니다. 뒤에서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고 일단 갓 오브 워, 체인 오브 올림푸스를 포함해 고사양 게임들부터 먼저 보시죠. 우선 PSP의 갓 오브 워, 체인 오브 올림푸스입니다. RA 모드로 시작을 했어요. 게임 사운드 자체는 막 대단한 건 없고 플레이에 문제가 될 수준도 아닙니다. 그리고 소리가 작아서 불만이 생기실 일은 없으실 거예요. 한번 키워보면 들리시죠? 충분히 우렁차게도 볼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게임 초반부를 보여드릴 텐데 속도 상승 기능은 모두 꺼둔 상태예요. 이 부분이 배경 쪽에 보시면 막 배도 있고 불도 날아다니고 해서 부하가 꽤나 걸리는 부분입니다. 플레이하는 걸 보면 아실 텐데 딜레이도 제법 발생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프레임 스킵을 아예 끈 상태인데 참고로 이 부분을 넘기면 플레이가 좀 더 원활해집니다. 하지만 지금 설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픽에서 자동 프레임 생략을 켜줍니다. 그리고 다시 플레이. 그러면 우측 상단에 프레임 수는 확 떨어지고 캐릭터의 움직임도 툭툭 끊어지는 느낌이 더 올라가는데 대신 플레이 자체는 더 원활해지는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다시 해당 부분을 처음으로 돌렸고요. 또 설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동 프레임 생략과 프레임 생략을 모두 끄도록 할게요. 그리고 버퍼 효과 건너뛰기라는 항목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마치 밤처럼 바뀐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각종 이펙트들도 더 단조로워진 게 보이실 텐데 대신에 캐릭터의 움직임이 훨씬 부드러워지면서 딜레이도 적죠. 대신 화면 효과가 상당 부분 간소화됩니다. 이 기능을 켜게 되면 중간중간 동영상 씬도 소리는 출력이 되지만 화면이 검게 나오는 부분이 많아져요. 모든 속도 향상 기능을 다 끄고 게임 중간에 제가 세이브를 해둔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버퍼 효과 건너뛰기를 꺼주고요. 플레이가 어때요? 제법 원활해지죠. 지금 저 캐릭터가 대략 5마리 정도 나오는 부분인데 속도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능을 켜지 않아도 정상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PSP 쪽에는 갓 오브 워 시리즈가 거의 최고 사양 게임에 가까워요.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면 그 기기는 성능이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데 RG35XX 플러스는 게임 전체 플레이를 두고 봤을 때 모든 속도 향상 기능을 뺀 상태로는 정상 플레이를 할 수가 없고 렉과 딜레이가 심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그럼에도 플레이를 하길 원할 경우 프레임 생략 기능과 버퍼 건너뛰기 기능을 중간중간에 껐다 켰다 해가면서 플레이를 진행할 수는 있어요. 동영상 씬이 나오는 부분에서는 버퍼 건너뛰기를 끄고 본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 기기 아날로그 스틱이 없는데 십자 방향키로 매핑 설정을 하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설정에서 두 번째 항목인 조작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제어 매핑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하고 내려가다 보면 아날로그 위아래 물음표가 보이는데 이게 왼쪽이고 오른쪽까지의 항목이 보입니다. 그리고 각 항목에서 우측에 위에서 아래 두 번째 요걸 A키로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 해당하는 방향키를 눌러주면 되는 겁니다. 기본 방향키가 아날로그 스틱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최초에 플레이가 불가능하면 이런 식으로 변경 후 플레이를 하시되 방향키와 아날로그 스틱 양쪽 모두가 필요한 게임들은 정상 플레이가 당연히 불가능해지죠. 이 점 기억하세요. 이제 철권 6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영상 같은 건 모두 정상적으로 뜨고요. 그래픽 세팅 상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현재 모든 속도 향상 기능을 다 꺼둔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애매하게 딜레이가 걸리면서 게임이 부드럽지 못하고 않아요. 이 점 때문에 정상 플레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또 맵의 영향도 제법 받더라고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속도 향상 기능을 켤 경우에는 중간에 프레임 스탑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역시도 정상 플레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제가 받은 메모리를 기준으로 철권 5도 들어가 있던데 5의 경우에는 1배수 화면 정도에서는 충분히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했어요. 이외에 그래픽이 단조로운 저사양 게임들의 경우에는 PSP는 별 무리가 없었습니다. 이제 드림캐스트로 가겠습니다. 지금 크레이지 택시를 켰어요. 플레이에 전혀 무리가 없는 게 보일 겁니다. 딱히 딜레이가 걸린다거나 문제가 전혀 없죠. 카메라 모니터를 통해서 게임을 하려니까 플레이가 엉망이네요.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다음은 데드 오 얼라이브 2예요. 이 게임 역시도 플레이에 특별히 딜레이가 걸린다거나 답답한 부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화면이 작기 때문에 DOA 특유의 그 미려한 신체 무빙이 눈에 잘 들어오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드림캐스트 게임들은 다들 잘 돌아갑니다. 이외에 우리가 흔히 아는 고전 게임들은 다 무리가 없어요.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우선 킹 오브 네오지오입니다. 다음은 도돈파치예요. 탄막이 제법 많이 나오는 게임입니다.
다음은 던전 앤 드래곤이고, 이거 참 옛날에 엄청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중학생 때인데. 마지막으로 사무라이 에이스 버티컬 모드입니다. 셀렉트가 코인인 것도 동일하고요. 화면을 옆으로 돌려서 플레이하면 되는데, 뒤쪽에 있는 L1이 총알, L2가 폭탄이에요. L1 총알은 연사 모드가 자동으로 적용되어 있어서 차지샷이 불가능합니다. 앞에 있는 Y키를 눌러도 동일하게 총알이 나가는데, 이건 연사 모드 설정이 안 되어 있어요. 차지샷을 원한다면 Y키를 활용해야 합니다. 방향도 옆으로 돌린 상태에서 다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요. 지금 후면 버튼을 누르고만 있는데 자동으로 연사가 되는 게 보이시죠? 차지샷은 앞에 있는 Y 버튼이에요. 차지샷을 쓸 때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게임 기준으로는 연사 버튼만 활용해도 깨는데 별 무리가 없어요. 이것으로 플레이를 마치고 총평으로 가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리뷰를 한 RG35XX 플러스 실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제가 리뷰를 했던 것들 중에 파워키디 X55에 비해 성능이 다소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PSP 플레이에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X55는 갓 오브 워와 철권 6에서 역시나 설정을 좀 만지긴 해야 하지만 조금은 더 원활한 플레이가 가능했었죠. 이전 리뷰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아날로그 스틱이 없죠. 일반 플레이 기준 아날로그 스틱을 주로 쓰시는 분이라면 분명 아쉬울 거고, 또 아날로그 스틱과 십자키 둘 다가 필요한 게임이라면 플레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분명한 단점이긴 하지만 대신 아날로그 스틱이 있는 기기에 비해 기기 사이즈가 작고 전면부가 간결한 것도 사실이에요. 조작감, 이게 게임마다 다른데 CPS 쪽에선 고전 스트리트 파이터 2, 이게 5,6엔 커맨드가 익숙하기 전까지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네오지오 쪽에선 킹오파에서 5,6엔 커맨드가 또 잘 들어갔어요. 게임을 좀 타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단점이었고 이제 장점입니다. 일단 기기 디자인 자체가 깔끔하고 제가 받은 그레이 컬러 기준 클래식하면서도 만듦새도 괜찮아요. 사실 중국산 레트로 게임기들의 만듦새가 좋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엔버닉은 그 중에선 좋은 만듦새에 속합니다. RA 모드를 지원해서 레트로아크 인터페이스를 즐길 수 있다는 게 좋았고, 지원하는 게임 플랫폼도 이 모드에선 워낙에 다양해요. 블루투스와 와이파이도 모든 걸 다 지원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능합니다. 전작 대비 성능이 향상되었죠.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직 출시한 지 오래 지나질 않아서 가격 인하 가능성은 추가로 존재합니다. 간소하게 잠바 주머니에 놓고 다니다가 플레이를 할 휴대용 레트로 게임기, 그 중에서도 드림캐스트 정도는 잘 지원을 하고 PSP도 어느 정도는 플레이 가능한 기기를 찾는 분, 그런데 아날로그 스틱의 필요성이 없는 분이라는 한정적 상황 하에서는 좋을 선택입니다. 하지만 굳이 본인이 PSP나 드림캐스트 플레이를 하지 않는다면 촬영 시점 기준으로 전작과 가격 차이가 한 3만원 정도 나는데 저렴한 쪽을 선택하는 게 당연히 현명하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레드데스크의 브랜이었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혹시라도 오늘 이 영상이 나쁘지 않으셨다면 추천, 구독, 알림 버튼,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제게 항상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